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협조 요청 권한과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산업재해 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나머지 1번, 4번은 장관의 협조 요청 및 권고 권한에, 2번, 3번은 행정기관장의 사전 협의 및 변경 요구 준수 의무에 대한 것으로 모두 법에 명시된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및 통합 공표 제도, 그리고 위임 규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즉,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번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며 3번은 도급인의 통합공표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 올바른 내용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색도 기준 및 관리 기준 숙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한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1번은 보조표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한다는 점, 4번은 그림의 크기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등은 모두 올바른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법적 직무 범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해당합니다. 보기의 기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니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디귿,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그리고 리을,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모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위탁 요건 및 선임 보고, 기한 숙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1번의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서 정하는 호선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대표자가 맡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노사 동수 구성,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반하는 내용 의결 금지,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회계 및 의결 정족수 등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의무 및 내용, 절차 파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인 이유를 살펴보면 1번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5번의 작성 기한은 15일이 아닌 30일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유해 작업 도급 금지 및 승인 관련 처벌과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즉 기억만 옳습니다. 기억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의무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오답인 니은은 도급 승인 발급 기한이 30일이 아닌 14일 이내이며 디귿은 변경 승인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올바른 의무입니다. 오답인 이유를 살펴보면 1번의 광업 순회점검 주기는 일주일에 1회가 아닌 2일에 1회 이상이며 2번은 보호구 착용 지시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번의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가 아닌 매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보수교육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8시간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면제 요건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즉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합니다.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을 이수했거나 인터넷 원격 교육을 이수했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모두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유해, 위험기계 및 기구의 방호조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상 방호망이라는 용어보다는 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망 사용이 가능하지만 물림점은 덮개나 울이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 공장 건축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공용 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점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장 건축물 대여 시 필요한 환기 설비의 종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괄호 안에는 순서대로 국소 배기장치, 국소 환기장치, 배기 처리장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그리고 면제 요건 구분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단순 수시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검사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검사 면제 요건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정기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참고로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 대상이며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모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만료일 전후 30일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 규정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수립 기준, 특히 발생 비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즉 10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간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에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기상 악화 시 타워 크레인 등 작업 중지 기준, 특히 풍속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궤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순간 풍속이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때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미즈는 설치 및 해체 중지 기준이며 15미즈는 운전 중지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화학물질의 GHS 분류 기준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4도씨 이하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가 아니라 자연 발화성 가스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는 20도씨 표준 압력에서 폭발 범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단시간 노출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시간 노출값은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 가중 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몇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몇 분 이상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즉 필수 사유와 임의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 분석 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법령상 기준은 최근 1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6개월은 기준과 다르므로 이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보기에 제시된 사유들은 모두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몇 년에 몇 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 주기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또는 제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근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조현병이나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을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폐질환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기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행정 절차 기한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 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더라도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근로감독관의 올바른 권한 및 절차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 등록한 A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최저 보험 금액이 얼마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단, 어느 법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2천만 원입니다. 지도사는 2천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 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일까요? 이 문제는 재정지원, 즉 보조금 제한 기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의 5년 제한이나 목적 외 사용의 3년 제한과는 다르게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보아 통상 1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내용들을 핵심 암기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간 및 기한입니다. 이의 제기는 1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는 14일 이내, 도급 승인 처리는 14일 이내, 규정 작성은 30일 이내, 재지정 제한은 2년입니다. 다음은 수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근골격계 부담 작업 수시 검진은 10% 기준, 단시간 노출갑신 STEL은 15분 노출, 1일 4회 이하, 60분 간격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보증보험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입니다.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풍속 기준은 설치 및 해체 중지는 초당 10m, 운전 중지는 초당 15m, 이탈 방지는 초당 30m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구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정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학습과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